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안용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발명자들께서 이제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떻게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발명자들이 특정한 발명이나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어 해석에 관한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다든가 혹은 프랑스어를 아랍어로 번역한다든가 하는 갈수록 자동 번역 시스템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네네. 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추론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인간과 같이 추론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인식이나 구글 자동 번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발음은 똑같으면서 의미가 다른 동음 이의어들이 있습니다. 네네. 영어에도 이제 애플하고 이렇게 사과와 애플 해석하고 틀린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 말에도 많고 중국어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언어들에게 있는 현상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음 이의어 분별에 의한 한국어 의존관계 분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국어라는 말만 빼도 전 세계의 언어에 대해서 특허의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이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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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언어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단어 상호관계에 의한 의미 해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단어를 이용해서 상호 의존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모든 네. 그 번역 시스템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특허 관리가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는 아주 원천 특허에 해당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수한 특허나 또 원천 특허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들이 이제 어떻게 특허를 받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아주 우수한 특허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대략 이해는 되는데요. 좀 더 쉬운 예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파골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시키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기술에 대해서도 발명자가 이 분야에서만 한 10년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특허를 내고자 할 텐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특허가 파골세포에 한정이 돼서 그 권리가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면 당연히 파골세포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할 텐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세포는 그 특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이 이제 파골세포 외에 다른 세포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발명자는 본 연구를 위해서 여러 세포들과 비교 실험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세포에도 잘 적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파골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시키는 장치 및 방법이라고 출원했다면 이 특허는 모든 세포에 적용이 되는 매우 강력하고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 특허가 되고 기술 사업화도 매우 잘 될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원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네네. 이렇게 쉬운 건가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발명자가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예도 준비하신 것을 아는데 어떤 예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할 때 청구항에 수치 한정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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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치 한정이라고 하니까 좀 또 어렵게 다가오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청구항에 이제 수치를 넣는 경우인데요. 할로셉토제를 이용한 100나노미터 이하에서의 정전기 방지 방법이라는 특허가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가 100나노미터 이하에서만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나노미터 이하에서라는 말만 빼도 할로셉토제를 이용한 정전기 방지 방법이라고 하면 수치 한정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발명자들께서 이러한 것만 간단하게 알아도 매우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인용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